이게 맞다면 과학자들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테 안데르손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긴 꼬리 과부새가 모여서 살고 있는 군락지를 방문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저 긴 꼬리 과부새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동영상도 아마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화려해요. 그 꼬리 날개가 길어갖고, 그리고 피부가 이게 깃털이 벨벳이라고 하나요? 갖고 까만색 윤기가 잘 흐르는 깃털인데 되게 이쁘거든요. 이 말테 안데르손이 그 군락지에 갖고 긴 꼬리 과부새의 꼬리를 싹 다 잘라버려요. 근데 이게 장식 깃털이라서 자른다고 해서 나르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날아다니는 데는 훨씬 더 편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수십 마리의 긴 꼬리 과부새 꼬리를 자른 다음에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정상적인 긴꼬리 과부새 수컷보다 꼬리가 잘린 긴꼬리 과부새들은 짝짓기 빈도, 짝짓기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컷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 아름다운 꼬리의 유무,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던 거죠. 이 말테 안데르손은 재활용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잘랐던 그 꼬리 있죠?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긴 꼬리 과부새 수컷들을 또 잔뜩 잡아와요. 정상적인 놈들. 그러다가 거기다가 꼬리를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꼬리가 2배가 되죠? 그러고서 짝짓기를 또 관찰했더니만 꼬리가 2배가 된 놈이 정상적인 놈들보다 또 짝짓기 확률이 현격히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꼬리가 길어질수록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개들도 꼬리가 길어질수록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는 없죠. 야, 네가 보기엔 제가 아름답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개들도 우리처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긴꼬리 과부새의 실험은 일종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실험이라면, 이 바오새라는 새는 집짓기 새라고도 하는데, 아름다움을 그 몸 바깥에다가 구현해내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그런 맥락이죠. 이 바오새는 짝짓기 시즌이 되면 주변을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근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원색의 파란색인데 저런 원색의 파란색은 자연계에서 보기 힘든 색이거든요. 또 이제 아니면 빨간색 같은 것들을 치장을 해요. 잘 보면 인간 쓰레기통을 뒤진 것 같아요. 저 피티병 뚜껑처럼 보이는데 인간 쓰레기통 같은 데를 뒤져갖고 어쨌든 그런 원색을 차다가 주변을 딱 치장을 해요. 그러면 암컷이 후두둑 날라와갖고 저 문처럼 생긴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좌우를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얼마나 잘 꾸몄는지. 그래서 마음에 들면 짝짓기를 허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후라락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산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짝짓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란 건 적어도 동물의 아름다움이란 건 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도 혹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결국 번식 가능성과 생존 가능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번식도 중요하고 생존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아름다움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번식과 생존이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할 법한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만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사실은 그럴듯한 이야기죠. 생물학자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생물학자들은 굉장히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이죠. 그래서 더 도전적으로 많은 설명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진화론자들이 이제 막 거들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가운데 있는 저 사진이 이제 극락새인데요. 극락조라는 새인데 되게 화려해요. 되게 화려한데,
새를 파는 어떤 샵에 갔는데 극락조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극락조를 파는데 두 마리가 있어. 수컷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윤기가 잘 흐르고 너무나 이뻐, 이 털이. 또 한 마리는 근데 털이 푸석푸석하고 막 군데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빠졌어.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서 어느 놈을 구입해 오겠습니까? 뭐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 모두 털에 윤기가 잘 흐르는 놈을 선택해 오겠죠. 그게 훨씬 아름다워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나 특히 새를 키워본 분들 아니면 물고기를 키워본 분들도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때는 큰 뭐 이상한 게 없는데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죽을 때가 되거나 이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티가 나냐면 이 털에서 티가 나기 시작해요. 털에서 윤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털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개들도 병에 걸리고 그러면 그렇게 털에서 티가 나요. 왜 그러나 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생존의 위기인 거죠. 건강이 나빠지고 생존이 위태로워져. 그러면 에너지를 최대한 응축해야 돼요.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털에 윤기 있는 털을 간직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근데 이게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털에서 티가 나는 거죠. 이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에 잘 살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식물들이 자라날 환경이, 살아나갈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걸 다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나열을 만들어갖고 떨궈버려요. 그리고서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하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고 에너지를 받고 하면서 이제 새싹을 싹 틔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생물학에서는 이제 핸디캡 시어리라고 하는데 핸디캡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이 말을 거꾸로 아까 극락조 얘기를 거꾸로 이해하면 이거죠. 아름다운 날개를 유지하는 건 일종의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을 하려면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뭐 이를테면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머리를 만져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려면 결국은 다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곧 핸디캡이고 그 핸디캡을 통해 갖고 우리는 그 개체의 건강함, 에너지가 풍부함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적으로 아름다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나 아니면 뭐 에너지 정도나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로 진화론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한테도 그대로 적용되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을 갔어요. 근데 두 식당이 메뉴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한쪽 식당에는 A라는 식당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냥 국방색 뭐 검은색 옷도 입고 있고 막 아무거나 다 입고 있어. 추리닝 같은 것도 입고 있고. 근데 B라는 식당에서는 다 하얀 색의 그 식당에서 입는 그 주방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느 집으로 가겠습니까?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라면 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곳을 갈 거예요. 왜냐? 청결해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방이라는 환경에서 최적화된 옷의 색깔은 뭘까요? 그건 검은색이에요. 왜냐? 주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해요. 피도 튀고 김치 국물도 튀고 막 기름도 튀고 온갖 게 튀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으면 튀는 게 다 보여요. 검은 옷은 뭐 대충 튀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게 자주 빨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가려는 식당에 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결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걸 빨아야 되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만큼 청결하고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게 바로 진화론자들이에요. 저 오른쪽 저 그림은,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 한 3년 정도 됐나? 최근 몇 해 전에 경내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에요. 얼마인지 대충 짐작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5천억 원에 팔린, 경매에서 팔린 작품이에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여러분들한테 엄마한테 허락을 다 받았어. 그 다음에 세금까지 다 냈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5천억 원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저 그림 사겠습니까? 저 그림이 딱 5천억 원이야. 사겠습니까? 저는 주가특기 하나도 안 살 거예요. 왜냐? 나한테 5천억 원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뉴욕, 런던, 로마, 파리에다가 아파트 한 채씩 사두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한 200억 정도 되는 큰 집으로 옮기고, 제가 꿈이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요트도 한 200억짜리 요트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한 200만 평 정도의 땅을 사갖고 공원을 만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근데 이 작품 하나 사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5천억 원짜리 예술 작품은 5천억 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5천억 원쯤은 껌값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재력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술 작품을 수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쟤는 그만큼 시간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핸디캡 시어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결국 아름다움이란 건 일종의 핸디캡인데 그 핸디캡을 통해 갖고 우리는 그놈의 능력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게 이 내용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질이고, 그걸 좋아하는 것도 객관적인 성질이라면 타고나는 걸 텐데, 사람들 물어보면 아름다움이 다 다르잖아. 어떻게 이렇게 타고나는 거냐?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실험을 또 하나 재밌는 걸 고안을 해요. 타고난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실험인데, 태어난 지 3개월에서 6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을 해요. 심지어 태어난 지 14시간밖에 안 된 아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또 하는데, 이런 실험이에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에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과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여자의 사진 2장을 찍은 다음에, 똑같은 프레임으로 찍은 다음에, 누워있는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태어난 지 14시간이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뜨고 있는 애예요. 그 아이한테 똑같은 누워있는 아이한테 정확히 가운데서 양쪽으로 늘린 다음에 누워있는 애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둘 중에서 어느 사진을 더 오래 쳐다보는가를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거죠. 태어난 지 14시간밖에 안 된 아이도 아름다운 외모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생각이 바로 진화론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아름다움은 결국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존에 유리한, 그리고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게 되는 아름다움의 성질 또는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성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화의 산물이라는 건데,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궁금증이 좀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고순득 변호사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보세요. 나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 고시 3개를 합격했다. 사법고시, 외모고시, 행정고시. 이분이 공부의 거의 신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모고시를 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다 1, 2등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거든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활동도 여러 가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부족한 외모가 어떤 개인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게 되게 웃기죠. 웃기긴 한데
다행히도 본인이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따라 할 뿐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외모가 오히려 자신의 성공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인간도 동물이긴 하죠. 생물이긴 해요. 그리고 다인의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도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이런 현재의 상태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인간의 모든 것을 진화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모두 짝짓기만을 목표로 하는 또는 내 후대에 유전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름다움 말고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동물 세계에서는 생존과 번식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본능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넘어선 훨씬 더 넓은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했던 이런 지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외모에 관심 많잖아요. 이 외모를 가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내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고 내가 살려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